김민수 대표님 바로 모셔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새벽부터 이렇게 나오셨습니다. 네, 미국이 휴장이다 보니까요. 네. 네. 이럴 때마다 출동하는 게 공무원의 역할이죠. 그래서 아니 나왔습니다. 스스로 인정을 하시네요. 어쩔 수 공무원이라는 없습니다. 별명을. 네. 나와야지 그러면 저한테는 결정권이 없습니다. 그냥 가는 겁니다. 아니, 네. 결정권 있으십니다. 왜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닙니다. 앵커님 뵈러 왔다가 예예예. 네. 영광입니다. 시청자분들 오해하실라 네. 결정권이 있으시고요. 네. 흔쾌히 예. 또 이렇게 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이른 아침. 네. 근데 이제 시작하면서 또 기분 좋은 선물 얘기로 시작을 우리가 해볼까 하는데 네. 선물을 준비를 이제 해주신다고요? 해주시고 네. 있다고요? 무슨 얘기죠 이게? 다녀왔습니다. 아, 네. 어디를요? 직접 이게 요즘 핫한 칼렌더가 있다고 예, 해서 예. 달력. 그렇죠. 네. 영어로는 캘린더. 네, 달력. 달력. 네, 이게 요즘 뭐 당근 마켓에서 막 10,000원대 이렇게 팔리는 네, 아주 좋은 게 있다고 해서 이렇게 쭉 다녀와서 그러니까 이게 화제가 된 달력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불났습니다. 아, 불났어. 네네. 핫하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산업은행 달력. 산업은행 달력이 말씀하시는 거죠. 네. 요거 잠깐만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김민수 대표님 나오셔서 예쁜 달력 드리는 이벤트 저희가 오늘 특별히 네. 준비를 했는데 요거 설명 잠깐 드릴게요. 일러스트레이터 그레타 프리든 맞나요? 네. 영어로 대신 그러니까요. 좋으신 분입니다. 어. 네, 네. 그레타 프리든님인데 그레타 할머니와 프리든 할아버지래요. 그래서 희끗희끗 은발이 돼서도 이제 서로 사랑하고 아끼고 뭐 그런 노부부를 통해서 뭐 그런 이야기를 전한다. 좋네요. 뭐 연말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네. 그래서 2023년 이 산업은행 달력에 이런 작품들이 남겨져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합니다. 근데 요거를 이제 갖고 오신다고요? 아우 잘 안 주더라고요.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오늘 그래서 저희가 어떤 분들한테 드리는 건가요? 그거는 이제 저는 조달만 했고요. 아. 네, 결정은 우리 앵커님 두 분께서. 아 정말요? 저희가 정말 열렬하게 저희 아침 시청을 해주시는 분들, 그러니까요. 이런 분들을 위해서. 안 네. 그래도 아침마다 예. 저희가 눈여겨 보고 있는 그리고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 네. 많이 보이는 아이디님들 있는데 그렇습니다. 다 드리면 좋을 텐데 어쨌든 몇 분께 저희가 선물 귀하게 네. 네. 전달하도록 하겠고요. 요것도 있어요. 요건 산업은행 달력은 아닌데 우리은행 달력인데 아이유가 이렇게 저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요. 홍선혜 앵커님이신 줄 알고. 큰일 나요. 아, 그런 네. 말씀은 제발 네. 왜 그러세요? 저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으신 것도 아니고. 아니, 그 정도로 충분히 되셔서. 아닙니다. 네네네. 절대 아니고요. 어쨌든. 아이유 달력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로. 이것도 저희가 보내드릴 테니까 달력 필요하신 예. 분들 오늘 많이 좀 남겨주시고요. 자 시작해 볼까요? 예, 네, 시작 대표님,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아침에 네. 연말 특집으로 네. 뭐 작년에 베스트 섹터, 네. 월스트 섹터 이거 해주신다고요? 네. 그거 좀 그렇습니다. 이해해 그래서 주시죠. 이미 작년은 아니고 올해입니다. 아직 올해- 안 지났습니다. 그렇죠. 올해. 죄송합니다. 저는 벌써 내년으로 가 있네요. 그러니까 예, 굉장히 급하셨습니다. 앞서가시네. 예, 예. 네. 그래서 오늘 어떤 내용들을 다뤄야 될까 네. 생각하다가 그래도 연말 분위기답게 미국 시장을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네. 쪽에서 올해 가장 좋았던 섹터 3개, 네. 가장 안 좋았던 섹터 3개, 미국 거. 미국 거죠. 네, 네. 이걸 골라봤고요. 그러면 이를 통해서 뭐 다 아는 건데 뭐라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네.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올해 좋았던 섹터가 내년까지 좋을 것이냐라고 네. 하는 고민들, 네. 아니면 올해 안 좋았지만 내년엔 좀 바뀔 것이냐, 그렇죠. 네.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봐야 될 것 같아서 네, 그럼요. 네.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가장 먼저 상승한 섹터 첫 번째로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오른 거죠. 네.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네, 에너지 섹터가 상승률로 보게 되면은 약 한 65%. 네. 아직 뭐 끝난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도 65%인데 네. S&P 500 구성의 한 2.6% 되고 있고요. 네. 그렇게 크진 않지만 상승률은 상당히 컸다. 네. 한쪽에서 저희가 알고 있는 뭐 정유사 엑스모빌 네. 한 70% 올랐습니다. 부럽네요. 그러니까요. 네. 그리고 또 우리 워렌 버핏 선생님의 대표 주자 옥시덴탈 예. 120% 올랐습니다. 네. 이 정도로 강한 섹터의 동향을 보이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S&P 500과의 비교한 차트가 나오는데 네. S&P 500의 흐름보다 이따가 이제 워스트 3를 본다고 하더라도 거의 흐름 추세는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네,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게 나옵니다만 낙폭을 키우는 네. 상황들이 나오는데 특히 이 S&P 500 추이보다 좀 다르게 강합니다. 그러니까 네. 흐름들이 똑같이 유지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높은 게 아니라 그냥 S&P 500보다
지수는 상관없고 나는 내 갈 길을 가겠다라고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게 고점에서 안 빠집니다. 이것도 좀 특이한 상황 같아요. 그렇죠. 이만큼 올랐으면은 한국 같았으면은 뭐 이렇게 많이 올랐으니까 연말 되면 좀 차익 실현해야지라고 하는 뭐 그 대주주 양도세에 관련된 이슈도 있고 그러면 차익 실현이 클 텐데 네. 생각보다 크지도 않습니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아마 이 섹터가 내년에도 계속 갈 것이냐라고 하게 되면 약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게 뭐- 이유가 있어요? 네. 이유는 유럽이고요. 네, 근데 이유 특별히 지금 나오는 걸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거죠. 에너지에 대한 관심들. 그러니까 지금 유가는 또 다시 70달러대 갔다가 또 80달러대 시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네. 그 사이에 또 LNG 가격은 뭐 유럽 네. 중심으로 많이 올랐다가 많이 밀렸다고 하더라도 네. 결국에는 에너지 업체들의 가장 큰 핵심은 이를 통해서 뭔가 또 정유도 마찬가지고 옥시덴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 이제 유가를 그 어떤 시초부터 이게 쭉 이어지는 과정들을 전반적으로 다 네. 챙겨가겠다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수요를 바라보는 입장 쪽에서 수요가 그렇게 어떤 에너지 가격과 상관없이 꾸준히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에 반증이 아닌가 네. 생각되고 있기 때문에 게다가 유가까지 올라간다. 그러면 네. 더 기대감이 높아질 섹터가 아닌가. 뭐 4월, 5월까지는 유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따라 올라간 거는 이제 뭐 해석하기 따라서는 그냥 좀 쉬운 거죠. 유가 네. 올랐으니까 많이 남았을 거다. 재고랑 비교해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뭐 6월부터 사실 유가 빠졌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저기 보면 한 번 쭉 빠지지만 그냥 쭉 오르네요. 그렇죠. 그거는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게 그거 같습니다. 네. 고점에서 네. 매물 소화하고 크게 밀리지 않고 유가를 보고 올라왔는데 유가는 하락해도 나는 유지가 된다. 네. 라는 얘기는 기업 가치의 레벨업을 네. 얘기를 하는 의미가 아닐까 네. 생각돼서 내년도 적어도 상반기까지는 네. 최소 이런 패턴은 가져가지 않나 네. 라는 쪽에서 특히 그러면 미국도 또 다른 섹터가 막 치고 올라오기 전까지는 여전히 좀 우위의 자리는 유지하고 네. 있지 않을까. 그게 단순하게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섹터가 올랐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 그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시죠?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섹터를 보게 되면 컨슈머 스테이플스라고 그러는데 왜 스테이플스가 필수 소비재예요? 저는 이게 잘 궁금합니다. 네. 스테이플 이거 아닌가 이거 호치케스. 그래요? 네. 그래서 그걸 필수 소비재라고 얘기를 하는 네. 것 같은데요. 근데 필수 소비재 상승률이 한 7%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쪽과 상승률의 격차는 상당히 크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추이를 본다고 하더라도 지금 하반기 때 좀 집중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나면서 보니까 이쪽 괜찮네라고 하면서 강한 모습들이 나오고 있죠. 이건 아까 거에 비하면 조금 S&P하고 좀 비슷하게 생겼네요. 비슷하게 나오죠. 예, 그러니까 S&P 그 어떤 회복률이 나오는데 그를 주도했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S&P 500의 약 한 7.8% 차지하고 네. 있고 일단 상승률은 그 구성률은 에너지 쪽보다는 좀 높지만 여전히 탄력은 하반기에 좀 좋았다. 그런데 네. 보통 보면은 저희가 알고 있는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브랜드 많죠. 코카콜라, 예. 뭐 펩시코, 예. 월마트, 예, 코스트코. 예. 미국에선 카스카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맞습니까, 대표님? 모르겠습니다. 네. 뭔 발음인가 싶었는데 알아들을까요? 네. 현지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카스카라고.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네. 그래서 P&G 뭐 이렇게 네.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그러니까 좀 요즘 국내 시장에서도 이제 음식료 섹터들이 약간 좀 힘내기 시작하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뒤늦게 좀 받아가는 현상인 것 같은데 네.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아무리 찾아와도 결국에는 가격은 따라서 올랐겠죠. 근데 소비는 멈추지 않는다. 그러니까 필수적으로 쓸 수밖에 없는 구조가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영향들이 그대로 주가에 이어지지 않나 네. 생각되고 있어서 약간 지금 경기 방어적인 성격도 좀 높죠. 그러게요. 네. 네. 그래서 이런 거는 만약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여전히 좀 부진하다. 그럼 네. 계속 부각을 받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은 내년도 일단은 유지가 될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데, 근데 반대로는 그런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이 안정받고 또 변화가 세서 네. 낙폭 과대 종목들이 움직일 땐 또 이런 게 안 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또 시소 게임도 미국에서도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네. 그 낙폭 과대된 뭐 IT나 네. 뭐 빅테크나 이런 쪽하고는 조금 방향이 다를 수 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예. 그건 이따가 네. 또 잠깐 연결해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세 번째로는 저희가 알고 있는 이제 유틸리티. 네. 근데 상승률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필수 소비재와 상승률은 거의 뭐 7%대로 유사하게 나오고 있고요. 네. S&P 500의 한 약 3.6%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에너지 쪽과 또 연결되면서 같이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차이가 뭐죠? 차이가 아무래도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약간 인프라 쪽에 좀 더 무게를 둔 쪽. 그러니까 예. 전력 회사, 뭐 어떤 수도 가스 회사 네. 이런 쪽으로 어떤 사용은 그대로 하는데 가격이 인상된다고 하더라도 가격 전가력이 충분히 있다. 네. 이런 쪽에 포인트가 맞춰지면서 움직인 대표적인 종목들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특히 S&P 500보다도 그러니까 처음에는 좀 지지부진했죠. 충격은 네. 같이 받았지만 회복은 좀 더 이어졌다. 그러니까 약간 패턴은 앞서 보셨던 필수 소비재와 비슷하게 네. 예. 이쪽도 상당히 비슷하네요. 그렇죠. 예. 쓰긴 쓴다. 네. 여전히 비싸도 쓴다. 네. 이런 쪽의 뉘앙스가 깔려 있으면서 이어졌다라고 보는데 이쪽은 아마 이제 에너지 쪽보다는 강하게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나. 그래서 부각은 지금 에너지 쪽이 좀 더 많이 받고 있고 그를 통해서 에너지가 사용도가 높고 효용이 높다 보니까 그에 따라서 같이 움직이는 정도 네. 이렇게 보는데 에너지 쪽이나 이쪽이 좀 출렁이면서 좀 조정을 받는다. 그럼 가장 먼저 흔들리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결국 이쪽 섹터는 그 주로 그 인프라스트럭처가 많이 들어가니까 그렇습니다. 쉽게 잘 못 움직이는 거죠. 그렇죠. 좀 예, 예. 무겁다고 봐야 무겁다고 되겠다. 네, 봐야죠. 네. 예. 그래서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라는 네. 표현이 더 맞지 않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가 탑 3입니다. 네. 에너지 섹터, 필수 소비재 섹터, 그리고 유틸리티 섹터까지 탑 3인데 네. 탑 1과 2, 3와의 어떤 격차는 상당합니다. 그렇네요. 단연 상당하죠. 뭐 예. 에너지가 네. 뭐 74%, 120% 그래서 섹터 상승률이 65%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도 한국 시장 뭐 너무 차별화 장세네 그러는데 네. 미국도 이러네요.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하반기가 사실 대단했던 것 같아요. 유가 오를 때 같이 오를 때는 유가 네. 오르니까 비즈니스 잘 돼서 오른다 그랬는데 하반기 유가 쫙 빠지는데도 좀 빠진 듯하다 다시 쫙 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예. 그만큼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은 에너지 가격들이 하락을 해도 네. 요즘 보면은 유가를 통해서 이제 내년을 전망을 네. 하는 변화를 보게 되면 네. 여전히 우리는 어떤 유가가 된다고 하더라도 에너지가 없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거를 활용해서 나오는 뭐 정제를 한다거나 네. 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상업화를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기대가 여전히 꺾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중요해졌고 네.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네. 예 그렇군요. 네. 그리고 이 세 가지 섹터의 공통점은 성장은 없다. 그렇죠. 성장 과거에 쪽은, 네. 어떤 성장을 바라보면서 움직인 쪽은 그러니까요. 아닌데 네. 이게 그러니까 결론은 시장보단 선방했다? 네. 한 쪽이 좀 더 맞지 않나 네. 그렇군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뭐 하락을 에너지는 뭐 선방했다기 그러니까 하기보다는 엄청 올랐네요. 이거는 다른 나라의 예. 그 거의 외계의 섹터 같고요. 네. 그렇네요. 그럼 이제 하락을 보면 이쪽하고는 또 상승 쪽하고는 정반대의 성격이지 네. 않을까 네. 싶은데 한번 해볼까요? 네, 울고 싶은 섹터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저희가 가장 많이 하락한 쪽이 어디냐라고 네. 봤을 때 보통 저희 IT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IT 뭐 빅테크 쪽 물론 같이 연결은 돼 있습니다만 네. 조금 구분이 다른데 뭐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이쪽이 가장 많이 하락했다. 그래서 지금 거의 S&P 500과 유사하게 패턴은 이해주죠. 근데 결국에는 그보다 훨씬 더 패턴은 같은데 낙폭은 훨씬 깊었다라는 쪽에서 뭐 미디어, 엔터, 통신 서비스 관련돼서 한 35% 하락했고 S&P 500에 약 한 10%대 차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S&P 500이 안 좋았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저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 네. 구글이 이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또 네. 메타. 그러니까 아마 이 섹터의 가장 큰 타격은 메타가 끌어내리지 않았나. 올해 낙폭이 상당히 컸었죠. 예. 네, 이런 변화가 보여진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또 임의 소비재라고 하는 쪽에서 이쪽이 생각보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내구재죠. 네. 아까 필수 소비재와 소비재. 정반대입니다. 네. 네, 그래서 이쪽은 한 27% 하락했는데 또 구성은 약간 S&P 500의 한 10% 정도 이런 쪽인데 또 잘 알고 있는 테슬라가 여기 들어갑니다. 네, 테슬라가 자동차 쪽이다 보니까 내구재 쪽으로 들어가면서 여기 변화가 나오고 있고 게다가 나이키, 아마존이 같이 포함이 돼 있는데 중요한 거는
흐름을 보게 되면 많이 밀렸지만 하반기에 좀 선전합니다. 네. 생각보다 이 특히 나이키 쪽에 그러니까 의류 쪽에 스포츠 의류 쪽이 좀 언더아머도 마찬가지고 네. 이쪽이 좀 최근에 변화가 바뀌었죠. 뭐 실적과 관련이 됐나요? 그렇죠. 실적과 함께 실적에 대한 전망치나 네. 그리고 또 중국에서 의외로 우리 괜찮다 이런 뉘앙스가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네. 막판에 한 하반기 10월 달부터 약간 출렁임은 나왔지만은 그때부터 그나마 좀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잘못하게 되면 꼴찌할 뻔했는데 네, 막판에 선전이 나오면서 이런 변화가 나온다. 그러면 이게 약간 좀 리오프닝과도 연결이 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해 주셨던 필수 소비재하고 내구재는 조금 움직임이 정말 다르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큰 섹터로 보게 되면 물가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급하게 올라간다라고 네. 했을 때 어느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내년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내년도 물가 상승률이 만약에 안 떨어지고 또 올라간다. 네. 그럼 관심 가져야 될 건 이쪽은 버리고 네. 이쪽은 또 챙겨야 되고 네. 하는 이런 흐름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네.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이키가 내구재네요. 네, 이쪽으로 들어옵니다. 네. 네. 그러니까 아마존도 내구재 성격이 네. 있다.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포함이 그렇군요. 되고 예. 있고 나이키가 이렇게 고가라고 볼 수는 없죠. 약간 예. 네 저희가 그래도 고가지 않나요? 예. 그러니까 예, 예. 죄송합니다. 예. 네. 고가입니다. 예, 예, 서민으로서 상품이 예, 밴드가 다양하니까. 다양하게. 예. 네. 네, 그, 뭐 그렇게. 그렇습니다. 패딩은 뭐 이렇게 나이키는 필요해서 사는 것보다는 좋아해서 사죠. 약간 그게 좀 더 예, 높겠죠. 예, 예, 네. 예.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쪽입니다. 문제의 IT. 네. 네, 올 한해 참 힘들었다라고 네. 하는 대표적인 정보기술 쪽인데 다 아시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반도체, 클라우드까지 네. 다 있다 보니까 S&P 500의 약 한 25% 차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가 차지하다 보니까 여기서 흔들리면은 뭐 거의 S&P 500은 못 간다라고 네.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거기다 이게 그대로 대표적으로 나스닥과 연결이 시키는 이런 섹터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쪽에 거의 한 18% 하락했는데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보니까 훨씬 더 영향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 아시는 뭐 애플, 네.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표 주자들이 들어가 있는데 근데 그나마 막 지금 하반기 들어서 그래도 좀 하락폭은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오지 않나 싶은데 최근 들어서는 또 다시 나스닥이 위축되다 보니까 네. 좀 그런 면모는 있죠. 네. 예, 대표님 이 커뮤니케이션 서비스하고 네. IT하고 비교를 해보면 네. 커뮤니케이션 서비스가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기 네. 18% 여기 35니까 2배 정도 차이 나는데 네. 글쎄요 이게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같은 빅테크 쪽을 바라본다고 하더라도 예. 대표적으로 비용 관리나 예. 아니면 이제 아마 차이가 메타가 들어가서 나와서 끌어내린 분위기나 예. 그리고 아니면 지금 그나마 애플,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가총액 1, 2위 쪽에서 그래도 좀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저 애플이 상당히 괜찮다가 네. 최근에 한 2주 사이에 네. 좀 많이 내렸지 사실 그 전까지는 좋았잖아요. 이제 중국 여파죠. 중국 때문에. 중국에서 네. 생산을 중단 얘기가 나올 정도로 네, 지금 네. 중국은 거의 몸살 앓고 있지 않습니까? 네. 확진자가 네. 폭증하다 네. 보니까 그래서 그거를 대표적으로 받는 쪽이면 애플하고 테슬라 같습니다. 네. 네. 생산과 관련돼서 생산을 해야 그를 통해서 중국 쪽에 영향력을 미칠 텐데 이게 꺾이다 보니까 지금 다 이런 변화가 났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애플의 그런 성격까지 감안을 하면은 사실 작년에 커뮤니케이션하고 IT를 비교해 보면 네. 차이가 더 많이 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최근에 또 이야기를 안 해볼 수가 없는 테슬라에 대해서 조금만 더 집중적으로 얘기를 네. 해주셨으면 어떨까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렇습니다. 테슬라를 말씀드릴 때 조금 좀 민감하죠, 다들. 네, 테슬라 주가는 뭐 이런 상황들이 네. 나오고 있는데 테슬라를 이제 보유 서학개미분들 네. 또 가장 많이 갖고 계신 종목 중에 하나고 이게 예. 이중고지 않습니까? 주가도 하락, 환율도 최근에는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두 배로 짜증난다, 우울하다라고 그래서 아마 타격이 가장 큰 또 섹터가 아닌가 싶어서 저게 400에 저게 저 지금 그래프 400에서 내려올 때 저게 무슨 뭐 유상증자 뭐 이렇게 쪼개 있고 뭐 이런 거 하나도 없는 그러니까. 거죠. 그렇죠. 생으로 다 빠진 거죠. 그렇습니다. 예. 네, 그래서 예.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400달러가 네. 그냥 지금 120달러 돼 있다. 뭐 이렇게 되면은 그죠. 네.
상당히 폭이 큰 겁니다. 천슬라 얘기했잖아요. 천슬라가 저거 기준으로 $1,000를 얘기한 거잖아요. 네. 이때 저기 막 치고 나셨던 분이 아크누님. 네. 네. 이분께서 또 돈나무 언니인가. 돈나무 언니, 네. 여기서 또 막 바람을 좀 지폈었었죠. 근데 이야, 그러니 뭐 이게 거의 10배 차이 나버렸어요. 네. 예. 그러면 이제 다 좋다. 네. 지금 어떻게 되겠느냐? 예. 그래서 지금 보통 보면 테슬라의 동향을 봤을 때 지금 PR, 그러니까 내년 기준까지 보기에는 PR 한 20배까지 내려왔습니다. 테슬라가. 네, 과거에 네. 뭐 400배 하던 이 PR이 여기까지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렇겠네요. 성장주 개념으로 보게 되면 저희가 보통 이 밸류 따질 때 성장주가 주가가 하락해서 이 때문에 밸류 메리트가 생긴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는 게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오히려 성장을 아주 크게 해서 밸류가 낮아졌다. 그렇죠. 그냥 네. 주가 떨어져가지고 그렇죠. 되는 건 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뉘앙스가 차이는 예, 있는데 그런 거는 지금 밸류를 얘기하는 상황들이 주가의 하락으로 아, 나왔다라는 네. 쪽은 그렇게 썩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저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네네. 이 테슬라가 물론 뭐 좋은 회사고 다 좋지만 네. 유독 우리나라 그 투자가들이 해외 투자갈 때 거의 그 비중으로 볼 때 네. 다른 뭐 기업보다 우리가 훨씬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테슬라가. 네. 그게 뭐 우리나라의 2차 전지 같은 산업이 우리가 잘 익숙해서 네. 그런 건가요? 왜 우리 투자가들이 이렇게 테슬라를 많이 샀을까요? 그래서 저도 주변 분들하고 네. 얘기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간 믿음, 믿음. 성장에 대한 믿음. 그러니까 네. 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머스크 CEO 같은 네. 경우는 계속 또 언론에도 많이 비추고 또 주도적으로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하다 네. 보니까 그런 것 쪽에서 이렇게 그러니까 이 회사 그러니까 머스크 CEO에 대한 여러 가지 변화와 함께 테슬라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더 약간 전기차와 함께 혁신의 대상이다라고 네. 하는 믿음이 서서히 생겨버리면서 네. 주식 매수까지 연결된 게 아닐까. 네.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잘못된 믿음일 수도 있죠.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비꼬는 얘기로 이제 주변 분들한테 얘기를 하게 되면 비꼬는 게 아니라 예. 좀 팩트를 얘기하게 네. 되면 네. 벌컥 화를 냅니다. 보유 편향이 엄청 심하게 나오더라고요. 보유 편향이 좀 있다.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이게 잘 될 수 있는데 물론 내년에 또 이게 또 10배 오를 수 있는데 네. 이제까지만 보면 이제 다른 거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그렇네요. 네. 결론적으로는 예. 지금 자리는 개인적으로도 낙폭 과대라고 생각합니다. 네. 낙폭 과대 기술적으로. 기술적으로 네. 예. 이걸 어떻게 이제 바뀌어가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은데 일단은 신호들 모든 게 다 좀 낙폭 과대로 나오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게 제 기준에 이격도 같은 경우가 뭐 65까지 내려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좀 언더슈팅이 좀 크지 않았느냐라는 네. 쪽인데 더 중요한 거는 그렇게 되면은 한 $140대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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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안착하느냐 여부에 따라서 네. 이제 기술적 반등으로 끝나느냐 아니면 추세를 다시 회복해서 쭉 들어오느냐라고 네. 하는 어떤 변화가 나올 것 같은데 요즘 그래도 머스크 CEO 얘기하는 거 보니까 좀 정신은 차리신 듯한 네. 알 수가 없으니까요. 알 수가 없죠. 예. 긴장을 놓칠 수가 없는, 네. 놓을 수가 없는. 네.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어쨌든 낙폭 과대는 맞는 구간인 예, 것 뭐 같다. 너무 많이 빠졌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140달러가 회사가 뭐 아주 뭐 이상한 회사도 아니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140달러가 굉장히 중요한 구간인 것 예. 같다라는 말씀이시고요. 올해를 미국 시장을 굉장히 중요하게 상승을 이끌었던 상승 섹터 그리고 좀 부침을 겪었던 부진을 겪었던 하락 섹터 6가지 섹터 만나봤습니다. 테슬라까지 기술적으로 분석 도와주셨고요. 어제 저녁에 나오셨는데 또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이른 아침 고맙습니다. 어제 저녁에 못 나왔고요. 어제 좀 못 네. 나오셨어요? 매일 나오시잖아요. 네, 그런데 뭐 일정상이 그러셨군요. 꼬여가지고 네. 나오지 마라 휴가 가라. 그럼 네 이렇게 그리고 되는데. 또 아침에. 네. 또 언제든지 언제든지 오셨으니까 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네. 네. 없다 하신 말씀. 못다는 얘기는 없고요. 다 털었고요. 네. 언제든지 부르면 예. 달려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어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